고! 달슨의 라이브! 유럽 챔피언스리그 32강 조별리그가 끝이 났습니다. 아, 이번 조별리그는 유독 또 힘들었다 이런 느낌 좀 안 들으셨나요? 예.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도 힘들었고, 이렇게 주중에 꼬박꼬박 일어나서 이렇게 축구를 보시는 분들도 재밌긴 하는데 너무 힘들어 이런 거 좀 느끼셨을 텐데,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3주 연속 막 내리 주중에 경기를 해버리니까 선수도 힘들고 팬들도 힘들고 그랬던 유럽 챔피언스리그 이번 조별리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기들은 다 재밌었죠. 사실 뭐 챔피언스리그가 축구 경기 어떤 퀄리티만 놓고 보면 최고죠. 유럽의 가장 잘하는 팀들 모여가지고 경기를 하는 거니까요. 정말 순위싸움도 많이 치열했고, 또 이번에는 심판의 인종차별 발언으로 경기가 연기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좀 발생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 모든 조별리그 경기들이 끝났는데, 어느 팀들이 16강으로 올라갔고 또 누구는 유로파 리그로 밀렸고 또 누구는 아예 그냥 탈락을 했는지 정리해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올라갈 팀들은 좀 올라갔다 뭐 이런 느낌인데, 스페인과 독일은 4팀 모두 다 16강으로 쫙 끌어올리는 이런 힘들을 좀 보여줬고요. 약간 이름감이 있는 팀들 중에 떨어진 팀이라고 한다면 맨유하고 인테르 정도는 16강 진출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조별로 한번 우리 한번 보죠. 어떤 팀들이 올라갔고 떨어졌는지. A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조는 디펜딩 챔피언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이 있었던 조인데, 역시 뮌헨이 강합니다. 압도적인 경기력 5승 1무 무패 6경기에서 무려 18골을 넣었고요. 실점은 5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승점 16점으로 1위 16강 탁 올라갔습니다. 2위는 여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했던 스페인 라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꼬마가 마지막 그 최종 경기까지 몰랐다. 이거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유로파로 가는 거야? 토트넘 만나는 거야?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마지막 짤즈부르크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에르모소와 카라스코가 이제 골을 넣었는데 극적으로 2위로 16강의 막차에 올라탔습니다. 짤즈부르크는 좀 아쉽게 3위를 차지하면서 유로파리그로 갔고요. 러시아의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는 꼴찌하면서 그냥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이 진짜 바이에른 뮌헨은 강하죠. 예, 이렇게 되면 13시즌 연속 16강에 진출하게 되는 거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3시즌 연속 16강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 B조 한번 가볼까요? B조. 자, B조는 어떻게 될까요? B조는 여기도 마지막까지, B조가 사실 마지막까지 가장 치열했던 조입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들까지 여기는 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누구도 떨어질 수도 있는 대혼전이 전개됐던 그런 데인데, 극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를 마지막 경기에서 잡으면서 1위로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몰랐었거든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이거 사상 최초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거 아니야? 막 난리가 났었죠.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에 여기 유로파 리그를 달고 뛰는 걸 우리가 보는 거야?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도 역시 저력이 있더라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이렇게 잡으면서 이제 16강에 올라갔고,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는 레알에 지긴 했지만 동시간에 열렸던 샤흐타르와 인테르 밀란의 경기가 비기면서 뮌헨글라드바흐는 사상 최초로 16강에 올라가는 또 그런 기회를 좀 잡았습니다. 사실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하고 샤흐타르하고 승점은 같았는데 8.8점으로 승자승에서 앞서서 2위를 차지했고요. 마지막까지 잘 싸웠던 샤흐타르는 3위로 유로파리그로 밀렸고, 인테르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인테르는 이제 마지막 홈 경기에서 샤흐타를 잡았으면 올라갔는데 0대0으로 비기면서 3시즌 연속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2011-12 시즌 이후에 참 오래간만에 16강 진출을 노렸는데 인테르는 좀 좌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콘테 감독도 좀 타격은 좀 불가피하겠죠. 유로파도 아니고 아예 탈락을 해버렸으니까. C조로 한번 가볼까요? C조. C조에서는 사실 여기는 뭐 맨체스터 시티와 포르투가 압도적인 전력으로 일찌감치 16강 진출 확정지었죠. 맨시티는 5승 1무 무패 13골에 실점은 단 하나, 승점 16점 1위. 포르투는 4승 1무 1패 승점 13점으로 2위고요. 올림피아코스와 마르세유는 승점 3점씩을 가졌는데 둘의 어떤 승자승에서 올림피아코스 3위,
마르세유가 꼴찌. 이래서 유로파 리그와 탈락 확정이 좀 됐습니다. 자, D조 가볼까요? D조에서도 역시 뭐 리버풀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4승 1무 1패 10골과 3개의 어떤 실점을 기록하면서 13점으로 조 1위로 16강에 올라갔고요. 여기는 사실 2위 싸움이 상당히 마지막까지 갔죠. 아약스와 아탈란타가 마지막에 만나서 여기 경기 결과에 따라서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게 결정이 됐었는데 마지막에 아탈란타가 아약스 원정 가서 85분 거의 막판에 무리엘의 결승골이 나오면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탈란타가 2위로 16강에 올라갔고요. 아약스는 3위로 유로파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아약스가 2019년에 그때 파란 일으키면서 4강까지 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주력들이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난 시즌 때도 조별리그 탈락을 했고 이렇게 되면 2시즌 연속 조별리그 탈락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아탈란타는 마지막 뒷심을 발휘하면서 16강에 올라갔는데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8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었는데 2시즌 연속 토너먼트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미투일라는 꼴찌로 대회 탈락 확정되었고요. 2조 한번 보죠. 2조에서도 첼시와 세비야가 압도적인 전력으로 1위와 2위로 16강 진출 확정되었습니다. 첼시가 4승 2무 무패 14골과 2실점. 첼시는 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좋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4승 1무 1패 13점으로 2위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첼시가 2013-14 시즌 4강을 차지한 이후에 챔피언스리그 최고 성적은 이제 16강인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비야는 2017-18 시즌 이후에 조별리그를 또 통과하게 된 건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라스노다르는 3위로 유로파 리그를 갔고요. 네는 꼴찌로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F조 한번 볼까요? F조는 여기도 아주 치열한 승부들이 많이 였었는데 역시 이 도르트문트가 승점 13점으로 1위로 16강 진출 확정지었고 사실 여기는 좀 화제는 라치오죠. 라치오가 2위로 16강에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라치오가 16강에 올라간 거는 20년 만입니다. 2001 시즌 이후에 20년 만에 이제 16강에 올라갔는데 이 라치오의 어떤 파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임모빌레의 어떤 활약 이런 것도 있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제 3시즌 연속 16강 이승 진출하게 되는 건데 도르트문트가 그걸 넘어서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지도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클럽 브레이라든지 제니트는 좀 전력의 어떤 객관적인 차이가 좀 드러나면서 브레이가 유로파 리그로 그다음에 제니트는 탈락 확정됐습니다. G조 한번 볼까요? G조도 사실 여기도 좀 이게 전력 차들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결국 1위 싸움이었죠. 유벤투스가 1위로 가느냐 바르셀로나가 1위로 가느냐 이 싸움이었는데 마지막 승부에서 유벤투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승자승에 따라서 승점은 같아요. 15점 다 두 팀 다 유벤투스 바르셀로나 5승 1패씩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서 유벤투스가 1위로 16강 바르셀로나가 2위로 16강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사실 전체적으로 조금 위기감이 좀 느껴져요. 지금 라리가에서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요 2위로 올라가서 다른 팀 2위와 1위랑 만나게 될 텐데 16강 대진이 어떻게 결정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나모 키예프 같은 경우는 3위로 유로파, 그다음에 페렌치바로시 같은 경우는 이제 꼴찌로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마지막 H조 볼까요? H조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는 뭐 재경기까지 치르는 혼전이 좀 일어났던 그런 조기도 한데 지난 시즌 결승까지 진출했던 준우승팀 파리 생제르맹이 1위로 4승 2패 12점 16강에 올라갔고요. 독일의 라입치히가 파리 생제르맹하고 승점은 같은데 승자승에 따라서 2위로 16강에 올라갔습니다. 라입치히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시즌 4강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계속 좀 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맨유가 유로파 리그에 밀려버렸죠. 그 맨유가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올라왔는데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거는 2015-16 시즌 이후에 처음입니다. 올라왔는데 떨어져 버린 건 조별리그에서. 지금 뭐 사실 프리미어리그 안에서도 이렇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닌데 유로파 리그로 밀린 상태에서는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또 보겠습니다. 터키의 바샥시히르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잘 싸우긴 했지만 네, 꼴찌로 대회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자, 종합해서 볼까요? 보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4팀이나 16강에 끌어올렸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비야 이렇게 올라갔고요. 독일도 4팀이나 16강에 끌어올렸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 라이프치히,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 이렇게 4팀이 올라갔고요. 잉글랜드는 3팀이 갔는데요. 맨시티, 리버풀, 첼시가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3팀이 16강에 갔는데요. 유벤투스, 아탈란타, 라치오. 프랑스는 한 팀, 파리가 올라갔고요. 포르투갈도 한 팀, 포르투가 한 팀. 이래서 모두 16개 팀이 16강을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조추첨은요. 14일 월요일날 이제 갖게 되고, 요 이제 16강 대진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16강은 내년 이제 2월에 다시 열리게 되는데, 방식은 되게 이렇습니다. 16강은 1위와 조별리그 1위와 2위 팀이 대진이 만나게 되는 거야. 1, 2위가 이제 싸우게 되는 거고, 원칙은 이 조별리그 32강 조별리그 때 같은 조 팀들은 16강에서 대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국가의 리그에 있는 팀들도 16강에서 만나지 않아요. 예컨대 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16강에서 대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1, 2차전 하지 않습니까? 홈앤드 어웨이로 경기가 이제 펼쳐지게 될 텐데, 1위 팀이 그 2차전을 홈에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전은 2위 팀의 홈에서 했다가 두 번째 마지막 승부죠.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는 1위 팀의 홈에서 하는데, 그만큼 마지막 경기를 홈에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기에 따라서 어떤 승패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 1위 팀에게 메리트를 준다는 점에서 1위 팀의 홈에서 2차전이 열리는 게 16강 대진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 대진 추첨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워낙 뭐 쟁쟁한 팀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월요일날 대진 추첨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과 또 지켜보고, 대진 나오면 또 좀 너무 일찌감치긴 하지만 대충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전망도 한번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